안녕하세요. 방역 전문기업 주식회사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제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또 모기에 대해서, 모기 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실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어떤 생태 유형별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한 기본적으로 이 방제의 기본 베이스는 유충 작업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충 작업이 주고 성충 작업은 보조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 유충 작업과 성충 작업의 어떤 비율을 보면은 유충 작업이 90%, 성충 작업이 10%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어 있죠. 유충 작업이 10%, 성충 작업이 90%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모기를 알고서 실제 작업할 때 한 90% 정도를 유충 작업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실제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도농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도농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이 있고 또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와 농촌이 합쳐지는 그런 도농지역. 농촌지역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논도 많고 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유충 발생원이 전체적으로 단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은 어떤 개수가 작을 뿐이지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집 내부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A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지역을 나누고 3개를 실험 지역, 1개를 대조군으로 정했는데 실험 지역 A, B, C로 다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26개소의 어떤 유충 발생원을 저희가 찾았어요. B 같은 경우 23개소, C는 27개소. 그래서 평균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100m 이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주변에서 모기를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이고 논이고 말해서 많이 성충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최하적으로 유충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트리트먼트 A 같은 경우 2번 작업해서 50마리 이하로 평균을 낮출 수 있었고요. B 같은 경우는 6번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는 3번.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도농지역은 이렇게 성충과 유충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작업했을 때 50마리 이하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구도심 지역 볼게요. 구도심 지역은 단독주택단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제 담 안쪽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A 같은 경우는 47개소, B 같은 경우는 57개소, C는 89개소, 컨트롤 지역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60개소 정도 되네요. 이럴 때는 방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유충 작업을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성충 작업을 했는데요. 트리트먼트 A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B는 2번, C는 3번. 이렇게 유충 작업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아질수록 작업 횟수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도심 지역 한번 볼까요? 도심 지역은 트리트먼트 A가 172개소, B가 115개소, C가 169개소입니다. 여기 보면은 평균 140개, 50개 정도 되죠. 트리트먼트 A 같은 경우는 한 번 작업했습니다. 7월 15일 한 번 작업했는데 우리 10월 말까지 거의 50마리가 넘지가 않았어요. B는 2번. 그것도 7월 15일 한 번 유충 작업을 전체를 끝나고 8월 20일 한번 성충 작업을 보조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개체수가 50마리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고요. 트리트먼트 C 같은 경우도 한 번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신도심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습지가 있는 생태공원을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일반 큰 빌딩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A 같은 경우는 32개소, 트리트먼트 B 같은 경우는 257개소의 유충 발생원을 제가 찾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작업은 어떻게 했느냐? 트리트먼트 A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작업을 했고요. 7월 16일 날 유충 작업,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유충과 성충 작업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성충 작업. 이렇게 3번 작업을 했더니
모기가 50마리 이하로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아까 트리트먼트 B 같은 경우는 유충 발생원이 한 200군데 이상 저희가 관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충 제거 한 번만 해도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매주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지역 같은 경우 7월 15일 이때부터 봤을 때 6번 정도의 작업으로 충분히 우리가 50마리 이하로 낮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 보면은 이제 보건소에서 작업하면 한 16번 정도로 작업을 하는데, 저는 한 6번 정도 작업을 했고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4번 정도 작업으로 다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50마리 이하가 딱 넘었을 때 그때 작업을 해서 50마리 이하로 낮추는, 이게 이제 근거 중심의 방제거든요.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두 번의 작업으로 인해서 굳이 작업을 또 따로 안 해도 되는 관리 상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유충 관리를 제대로만 해줘도 이렇게 됩니다.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3번 작업을 했습니다. 유충 작업과 성충, 유충, 성충 이렇게 3번 작업을 했더니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걸 보시면은 보건소에서 현재 작업하는 매주 1회 작업하는 거와 또 도심 형성 시기에 따라서 생태가 바뀌니까 그 생태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 이런 횟수라든가 방법을 달리하면은 충분히 저비용의 고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경제성 같은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번씩 해야 되는데 우리는 2번 만에 끝내기도 하고 3번 만에 끝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를 좀 나눠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모기를 채집을 했는데, 모기 채집 결과를 한번 볼게요. 총 채집 모기는 5속 11종이 나왔고요. 16,257개체가 채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게 큐렉스, PPS 팔레스, 빨간 진모기 쪽이고요. 그 다음에가 큰 검정 들모기,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지역별로 도농, 구도심, 도심, 신도심 이렇게 나눠 있는데, 도농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큰 검정 들모기가 많이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큰 검정 들모기 같은 경우는 그 오염된 그런 물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도심지나 구도심 지역은 요즘은 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정화조가 없거든요. 근데 도농 쪽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정화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에서 큰 검정 들모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작업을 해요? 그 이장을 통해서 그 정화조에다 다 약재를 투입하는 이런 어떤 방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도 흰줄순모기, 도심 지역도 흰줄순모기 나오는데, 이 흰줄순모기가 숲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강남에서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흰줄순모기 같은 경우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은 종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4속 10종으로 생태 환경이 습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수가 좀 늘어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험지역별 월별 평균 채집량을 보면은 도농, 구도심, 도심, 신도심 이렇게 나눠졌을 때 6월, 7월 이때가 모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8월, 9월, 10월 달에는 많이 주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만 좀 8월 달에 좀 많이 늘어났죠. 이거는 강수량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강수량이 똑같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은 모기 유충이 어떤 인공용기라든가 아니면 집수정 이런 데 있거든요. 이따가 물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도농 지역과 도심 지역,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모기 유충이 다 빨려 나가요. 근데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모기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이제 인공 용기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절구통이라든가 이런 비가 소나기가 와도 모기 유충이 다 이렇게 어떤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걔들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용기가 많은 이런 구도심 지역에는 여전히 8월 달에도 모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DMS 데이터 같은 경우는 DMS가 있는 지역도 이렇게 유충 작업을 해주면 충분히 감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생태 유형별로 방제 주기를 좀 다르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농 지역은 주일에 현재처럼 작업을 하되 유충과 성충 작업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해주고,
구도심 지역은 2주에 1회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또한 유충과 성충 작업을 동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심 지역은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만 작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제 유충 작업 위주로 작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도심 지역은 3주에 1회 작업을 진행하고 유충 작업 위주로 진행하고 습지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면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제언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각 그 지역에 있는 담당자께서는 이 지역에 맞는 생태 유형별 방역 기준과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도심 지역은 어디고 구도심 지역은 어디고 도농 지역과 신도심 지역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나눠 가지고 좀 방제 방법을 좀 다르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유지 내에 모기 발생원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도농 지역과 구도심 지역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은 일반 방역 담당자나 작업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장이나 어떤 동장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실제 홍보를 하고 이런 인공용기를 제거하고 물 빠짐을 좋게 해서 일단 유충 작업을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방역 민원 발생 시에 발생원을 반드시 찾아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모기가 많아요 그러면 바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번개처럼 가죠. 실제 보면은 그 이제 민원인이 빨리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이제 성충 작업을 쫙 하죠. 그렇게 나서 다시 옵니다. 오면 어떻게 돼요? 또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또 부릅니다. 또 부르면 또 가서 또 작업을 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기는 3일마다 흡혈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가서 또 작업을 해요. 발생원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은 이 모기를 완전히 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 안에도 수천 마리가 유충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군데만이라도 빼놔도 모기에 대한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샅샅이 뒤져서 관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파트너의 수준을 좀 올리자.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 모기 방제는 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현재처럼 이런 차량을 가지고 성충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민원만 처리하다가 끝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생원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현장 작업자들이 취약 지역이라고 체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어떤 반경 100m 이내에 이렇게 한 15개 정도의 어떤 취약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12개, 5개 정도의 취약 지역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 외에 제가 똑같은 지역을 점검을 했는데 131개소가 나왔고요. 257개소가 나왔어요. 똑같은 지역에 유충 발생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작업자는 기본적으로 유충 발생원을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아주 작은 그런 인공용기에서도 수천 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빠뜨리지 말고 걸어 다니면서 현장을 구석구석 살펴서 유충 발생원을 제거를 한다면 충분히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모기가 완전 탈막공고증이다.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 알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 유인 트랩을 놨는데 새벽 3시에 전화 옵니다. 왜 이거를 모기가 더 꼬이게 여기다 갖다 놨냐? 빨리 치워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그냥 놔주면 안 되겠냐? 하루 종일 내가 우리 집 안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 이런 고객도 있었고요. 또 이제 방제 작업할 때 왜 여기만 하느냐?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묻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은 충분히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또 새로운 어떤 방제 방법에 대해서 또 제안을 했다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기 방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하셔서 좀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장시간 모기 방제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기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